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전성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9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지정 문화재. 자, 우리가 지금 국가 지정 문화재 봤고요. 등록 문화재 봤죠? 이제 시도 지정 문화재 보겠습니다. 시도 지정 문화재의 지정. 그럼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거기에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국가 지정 문화재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관할 구역에 있어야 되겠죠. 국가 문화재로 안 된 것 중 보존 가치가 있을 때 하는 거죠. 됐죠? 자, 2항 보시면 시도지사는 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할 때는 문화재 자료. 자, 국가 지정. 그 다음 단계가 시도 지정.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문화재 자료죠. 이 단계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3항은 문화재 청장이죠. 이것은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죠? 시도지사가 시도에서 지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문화재 청장한테 권고하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죠. 그죠?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자, 결과를 보고하는 거예요. 권고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패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패턴. 그 다음 4항 보시면 자,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를 지정할 때 해당 특별시가 지정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명칭을 표시.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명칭 표시를 해야 돼요. 됐죠? 명칭 표시를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지정할 때 일반적으로 뭐에 심의를 거쳐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긴 지금 그런 거 없죠. 그거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6항 한번 보세요. 문화재 청장, 이북오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 예를 들면 우리가 이북오도민 관련되는 보호, 또 그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북오도청 이런 걸 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 자, 거기에 위원장은 북한 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재가 있으면 권고할 수 있다. 여기에 권고 주체가 누가 나와 있어요? 청장과 이북오도와 관련돼 있죠. 이북오도 됐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문화재위원회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 보존 활용 조사 심의를 위해서 시도문화재위원회 시도문화재위원회를 둔다. 시도에 두죠. 시도에.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둔다. 필수죠. 자, 그 다음에 관련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몇 번 나왔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그 다음에 특별도,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특광도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자치입법입니다. 국회에서 국민의 법을 만드는 걸 우리가 법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시도, 이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게 조례죠. 거기에 뭐가 돼 있어야 되냐? 이런 것들 있다는 것이죠. 됐죠. 그 다음 3항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시도문화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야 돼요. 자, 자기들을 지정할 때는 상관없는데 자, 시도에서 문화재 청장에게 뭘 지정해 주세요 아니면 지정 해제를 해주세요 하려고 그러면 어디를 거쳐서 한다? 문화재위원회를 거쳐서 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경비부담. 자, 시도지정 문화재나 문화재 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병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돼 있죠. 제가 특이한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됐죠? 그 다음에 보고. 시도지사는, 자, 시도지사가 항상 문화재 청장에게 하는 게 보고예요. 아시겠죠? 다음 사유가 있으면 지정해제, 변경, 도난, 훼손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준용 규정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문화재 매매업. 이건 좀 특이합니다. 그죠? 이런 것도 한 문제씩 잘 나오는데요. 자, 매매라는 건 사고 파는 거죠. 자, 1번 보시면 매매 등의 영업 허가.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그죠? 이걸 주로 파는 사람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허가 주체는 특이하게 문화재 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요거 좀 기억하시고, 두 번째, 허가를 받은 사람, 매매업자죠, 그죠? 자, 쭉 해서 그 뒤에 보존 상황이나 매매 교환의 실태를 어떻게 한다?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역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죠. 그렇게 신고를 받은 사람은 청장에게 보고한다. 이 보고는 알겠죠? 아시겠죠? 요 신고하고 보고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를 조심하세요. 시도지사 등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밑에 허가 보시면, 자, 1항에 보시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로 제작된 지 50년 이상의 것, 50년 이상의 것, 이것도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자, 제가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건데 2번, 3번 일단 지우겠습니다. 이거 앞에 거하고 패턴이 똑같으니까요. 첫 번째 허가 대상이 시도지사라는 것, 두 번째 자격 요건. 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하나에 해당해야 된다. 자,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취급 2년이죠. 그 다음에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전공은 1년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매매업자에 고용되어서 3년 이상 고용은 3년이에요. 아시겠죠? 그 외에는 이제 문체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다른 거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결격사항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요거 좀 잘 기억하세요. 이제 문화재 매매를 하려면, 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예를 들면 도자기를 판매한다, 어떤 사람이 도자기를 판매하려고 그랬어요. 그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런 것에 대한 취급은 2년이죠. 자, 전공은 1년이에요. 자, 2취, 1전, 3고. 아시겠죠? 2취, 1전, 3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도자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허가 시험을 합격했다. 허시 이렇게 시험 허가 이렇게 연상을 하세요. 허가 시험을 합격하고, 자, 두 가지를 취했어요. 도자기 두 가지를 사서 그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내가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삼고 처리를 한 뒤에 매매를 시작했다. 뭐 이렇게 하든지, 조금 유치할지 모릅니다만 안 해도 돼요. 이 방법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도움이 되는 분 있으면 이렇게라도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에 이제 결격사유 보시면, 사실 여기는 결격사유가 조금 사실 법에서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작년부터 이제 용어가 바뀌었거든요. 이제 문화재 매매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는 표현이 이제 더 오랫동안 익숙해졌던 표현인데, 작년부터 이 이름이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 말보다는 저는 금치산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민법에서 바뀌었거든요. 금치산자는 쉽게 말하면 꽃을 꽂은 남자예요. 맛이 갔어요.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실성을 해 있고 이런 사람들, 금치산자로 그래요.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는 이 사람보다 좀 덜 막간 사람들. 자, 이것을 이제 피한정후견인 이렇게 법에서는 바뀌었습니다. 용어가. 어쨌든 이 두 사람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는 될 수 있네요. 미성년자란 말이 없잖아, 그죠? 우리 미성년자가 원래 이렇게 셋이 묶이면 민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행위, 옛날 표현을 쓰면 행위 무능력자. 지금 이제 작년부터 개정된 표현에 따라 쓰면 제한 능력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미성년자는 문화재 매매업을 할 수 있어 없어요? 가능합니다. 미자하고 매자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죠? 네, 그렇게라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 법과 형법의 규정들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결격이죠, 그죠? 결격은 자,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고려했다, 상고처리를 해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 가지를 금한다. 세 가지를 금하고 나는 이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렇게 연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재 매매업자는, 자, 장부도 갖추고 해당 문화재를 할 수 있도록 실물사진 촬영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이제 합니다. 자, 내가 도자기를 판매하기로 했어. 도자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허가 시험을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치, 두 가지 도자기를 샀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를 전문적으로 전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상고 처리를 했어요. 이제 나 도자기 이거 하나에 대해서 팔아야겠다.
팔기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도굴문화재에서 산 건 절대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에 금한다는 것을 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각서를 썼어요. 그 세 가지를 금한다는 내용의 각서 결심을 촬영을 해뒀다. 뭐 이렇게 연상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공부는 약간 유치뽕짝인 게 오래 기억하는 법이죠. 그죠? 자,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거민이 나와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폐업신고의 의무.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재업을 폐업하면 3개월 내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한다. 허가받은 사람한테 제출하는 거죠. 그죠? 제출은 우리가 30일이죠. 근데 여기 특이하게 3개월이 돼 있어요. 그죠? 제출, 반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출, 반납은 30일이었습니다. 그죠? 또 아니면 1개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긴 특이하게 폐업신고는 3개월이요. 폐업신고. 그죠? 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허가 취소 등. 자, 허가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할 때 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의 전일부에 정지를 할 수 있다. 자, 영업 정지 기간이 1년 이내예요.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그럼 언제? 부정한 방법 허가받았어요. 그럼 취소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벌금. 여기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영업했어요. 기간 중. 아시겠죠?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리가 허벌나게 전라도 사투리 있죠. 그죠? 허벌나게 자, 위반을 많이 했어요. 기간 중 영업 위반을 뒤에 밑에 위반이 나와 있죠. 그렇죠? 기간 중 위반을 많이 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보칙이라고 나와 있죠. 보칙은 보충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보충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 위에 잠깐 보겠습니다. 그 시행규칙 별표 5라고 된 거에 보시면 자, 허가 요 사유 중에서 허가를 처음부터 거짓을 받았다. 그럼 이제 바로 허가 취소시켜야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벌금 이상에도 바로 허가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 기간 중 영업 횟수 허가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했을 때는 1개월, 3개월, 6개월이죠. 그러니까 요것만 정지 사유죠. 그렇죠? 영업 정지 사유죠.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취소 사유예요. 네, 이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까먹을 뻔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다음에 보칙. 자, 권리의무의 승계.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국가지정이에요. 변경된 경우에는 새 소유자는 자, 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자, 두 번째,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지정이 해제됐을 때는 자, 준용하는데 다만 소유자에 전속하는 권리 의무는 넘어가지 않는다. 관리단체 거는 관리단체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자에 속하는 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권한의 위임 위탁. 자, 뭐 특별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권한의 위임의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문화재청은 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임할 수 있는 게 뭔지 쭉 나와 있죠. 그렇죠? 별거 없고. 밑에 3번 토지의 수용, 사용. 자, 여기에 수용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끔 요 수용이라는 단어 뉴스나 생활에서 한번 들어보셨죠? 수용은 국가에서 강제로 소유권을 취득해 가는 거예요. 물론 보상을 하고 합니다. 그죠? 수용은 국가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겁니다. 국가에게. 지금 제가 요 말을 왜 썼냐면 숫자하고 숫자는 밑에 오 발음만 뒤집으면 우가 되고 우가 뒤집으면 오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소유권을 국가에 가져갑니다. 물론 보상을 전제로. 사용은 빌려 쓰는 겁니다. 그죠? 빌려 쓰는데 빌려 쓰는 돈을 내겠죠. 빌려 쓰기. 자, 그래서 1번 문화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인목은 나무예요. 죽,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아시겠죠? 수용, 사용은 가능하다. 자, 이 항 보시면 쭉 해서 이 경우 같은 법 23조에 따른 사업 인정 효력 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른바 우리가 공특법이라고 하는데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합니다. 그러면 사업에 필요해서 인정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엔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화재는 계속 보존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사업과 같이 기간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 국가 지자체는 자 필요할 때는 국유재산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익계약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일반 민간인 소유를 국가가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번엔 국가 건데 민간에게 대부 빌려주는 거예요. 대부 사용 똑같은 거예요. 예, 실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매각까지 가능하네요. 아시겠죠? 대부 매각까지 가능하다는 점. 국가 소유는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 겁니다. 1항에 문화재 관련해서 2월 10일을 문화재 방제의 날. 이런 것 우리 일반인들 잘 모르죠, 그죠? 예. 문화재 방제의 날 2월 10일이에요. 갑자기 이런 또 왜 한글로 썼죠? 2월 10일 아시겠죠? 자, 210 아시겠죠? 자, 210 자꾸 외우세요. 문화재 방제. 자, 방제 210.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제 방은 이름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제 방은 너 방 몇 호냐? 210호입니다. 이렇게라도 기억하세요. 그다음 포상금, 보조금이 아니에요. 문화재청장은 자, 이 매장 문화재 관련해서 도굴 한 사람, 또 그 미수범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결과를 발생시키기 이전에 체포된 사람, 이런 말이겠죠. 아니면 실패한 사람,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이 죄가 정해지니까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한 자와 체포의 공로인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이합니다. 포상금은 지급이 필수예요. 지급이 필수인데 단 그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기소유예는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을 때 범죄가 성립되거든요. 범죄가 성립됐지만 일정한 사유 때문에 기소를 미뤄둔 걸 기소유예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를 유예한다고 그러면 미룬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기소유예도 일종의 유죄 처분하고 비슷합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면 이제 법원에 재판이 있는데 법원에 재판 안 받았지만 유죄라고 보여지는 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니까 잘못이 있는 게 분명히 드러났죠. 그러니까 포상금은 반드시 지급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수사기관의 범위 등은 밑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관세법상의 세관 공무원도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밑에 나와 있죠. 포상금의 지급 0. 한번 봅시다. 1등급이 2천만 원. 자, 1등급부터 시작해서 5등급까지 있는데 2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500씩까지죠. 2천, 1,500, 1,500인데 마지막 5등급이 2천이에요. 200이에요. 그러니까 수비상관 끝에하고 처음이 비슷하다 생각하시고 처음이 2천에서 끝날 때 200인데 중간에 500씩 떨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다음 특별한 게 없고 지급 기준. 그러면 어떤 사람이 1등급인지 1등급 한번 봅시다.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 원 이상일 때. 좀 비싼 거 이 말이죠. 그죠? 네, 이때 1억 원 이상일 때. 자, 그러면 5등급 한번 봅니다. 자,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500만 원. 이 정도죠. 그죠? 네, 그러면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2천부터 시작해서 500씩 까이는데 1등급부터 시작해서 평가액은 어떻게 돼 있어요? 1억 7천, 4천, 3천씩 까이네요. 그죠? 이 정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상금의 청구 이건 됐고요. 7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죄송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하나의 행위를 하려면 공원관리청과 협의해야 된다. 문화재청장이 뭐 할 때 협의하라 이 말이에요. 자, 문화재청장이 어디에서? 공원구역에서. 아시겠죠? 일정한 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짱이죠. 공원관리청 짱 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을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로 지정. 첫 번째 지정.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보호구역 지정. 허가나 변경. 허가 변경. 이럴 때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쭉 넘어가고요. 사항 보세요. 다음 각 고연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매매 등의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선의취득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법학을 다 강의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저한테 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선의취득은 이거예요. 선의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 동산을 선의무과실로 취득했을 때는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 그걸 선의취득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무권리자로부터 동산을 선의무과실로 취득하면 소유권을 인정해줍니다.
자, 이런 거예요. 갑이 을에게 노트북을 하나 빌려줬어요. 노트북을 빌려줬습니다. 요새 탐나는 노트북 많잖아요. 그죠? 을이 빌려 쓰다가 소유자 아니죠. 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병한테 이걸 지가 소유자라고 얘기하면서 팔았고 얘가 그 사실을 몰라요. 모르는데 또 과실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이걸 거래행위로 샀을 땐 얘에게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선의취득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문화재가 아니라 거기 나오는 것처럼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자, 지정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있고 국가지정 문화재 있죠. 그러니까 결국 지정문화재. 가지정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도난 물품 또는 유실물 이 사실이 공고된 공고문화재. 공고. 됐죠? 그 다음에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인위적으로 훼손. 출처와 관련된 훼손. 이런 것들을 사고 팔 때는 판 사람이 모르고 샀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고지의 훼손. 고지, 높은 땅을 훼손하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특별한 게 없고요. 청문이라는 건 듣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이제 국회에서 무슨 청문회 하죠. 듣는 것. 자, 다음 조치를 할 때는 청문을 해야 됩니다. 자, 허가 취소, 지정 취소, 영업 정지. 우리가 앞에서 여기 했었어요. 여기 했던 거 기억납니까? 제가 뭐 4가지인데 3가지는 허가 취소 사유고 하나가 영업 정지 사유라고 그랬죠. 영업 정지 사유 뭐예요? 기간 아닌데? 위반. 그렇죠. 위반이었어요. 아시겠죠? 요거 기억 안 나시면 한번 보시면 돼요. 저 혼자 지금 뭐 생쇼 하고 있다. 그렇죠? 혼자 뭐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춤추고 난리 났다. 그죠? 아니야. 그죠? 자, 보시라고. 기억나시라고. 제가 옛날에 다른 강의에서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그게 좀 재밌었나 봐요. 근데 시험장에 갔는데 이상하게 그 문제가 나왔는데 또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문화재위원도 공무원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자, 치료를 위탁받아 하는 사람, 조사를 위탁받아 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보겠다. 자, 벌칙. 이 벌칙은 시험에 나올 때 어떤 죄가 어떤 행위가 어느 정도의 벌에 해당할 것인가 이 말이죠. 자, 무허가 수출, 허가를 받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했습니다. 또 반출했다가 또 반입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5년 이상. 아시겠죠? 무허가 수출. 자, 이거 잘 기억합니다. 반출, 수출, 반출. 수출, 반출, 5년.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60조 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않은 자는 3년 이상. 자, 위에서 보시면 39조 1항이고 2항이 60조 1항이에요. 그 차이를 잘 보세요. 예. 여기에 지금 출자가 3가지 있습니다. 자, 양수 중개한 자도 3년이죠. 여기도 3년이에요. 자, 여기에 출자가 들어간 게 3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죠? 53. 그래서 기억하면 이렇게 합니다. 출출하면 1일 53. 내가 밥 줄게. 출출 53. 아시겠죠? 예. 39조 1항하고 60조 1항 여러분 숙제입니다. 예, 찾아보세요. 자, 2번 허가, 지정 등의 유도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가정문화재를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 거짓. 당연히 지금 형이 보니까 5년이 가장 센 것 같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손상, 은닉 등의 죄. 국가지정, 주요문화재는 제외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손상할 수가 없죠. 그죠? 자, 여기는 3년이에요. 손상은 3년이에요. 3년. 됐죠? 원칙이 3년인데, 자, 2항 보시면 다음 일때는 2년이죠. 자, 1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문화재일 때 2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지정 문화재가 손상이 되면 손상은 3년이에요. 국가 거는 상자하고 3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비슷하게 생겼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에서 1억 5천까지. 허가, 편상 변경의 허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박제 표본. 아시겠죠? 박제 표본. 이런 것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가중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범죄를 전환하면 2분의 1까지 2배 가중이 아니죠. 가중은 2분의 1이에요. 단다위입니다. 단다위. 두 문자를 따면 단다위 2분의 1. 2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2항. 1항의 범죄를 범하여 쭉 해서 사람을 상해까지 이르겠어요. 이게 형이 가장 세네요.
우리가 기존에 지금 나왔던 형은 다 5년인데 여기는 어떻게 사랑까지 다치게 했으니까 무기나 5년 이상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형부터 있죠. 사형도 있죠. 그 다음 형법의 준용, 형법을 갖다 쓰겠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사적의 등의 일수는 물을 흘리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댐을 무너뜨려서 댐 앞에 있는 사적을 훼손시켰어요. 그래서 물을 넘겨 문화재 청장이 지정 또는 가지정한 이런 것들을 침해한 자는 2년에서 10년 이하. 요것도 형이 세다 그죠. 사적 일수. 일수의 일자 요게 십자를 뒤집은 게 있죠. 이런 것까지 제가 발견했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혹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밖의 일수죄도 10년 이하죠. 그죠? 그 밖에도 미수범. 미수범 됐고요. 과실범,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됐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일 때는 좀 더 세다 그죠? 실수는 몇 번 봐줘요? 한 번 빠지면 안 봐주겠다. 실수 1천 이렇게 기억하세요. 업무상 과실은 업무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인이 실수했으면 1천만 원이에요. 근데 업무자는 더 업무를 잘 알죠. 또 아니면 중과실. 예를 들면 유적지 탑 옆에서 불을 피웠어요. 그럼 중과실이죠. 그죠? 이럴 땐 좀 세게 가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 10번 무허가. 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무허가로 했으면 5년 이하나 5천만 원. 됐죠? 자, 1호 보시면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현상을 변경. 자, 요거 현상 변경. 그 다음 포획 채취, 박제 아니죠. 그죠?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일때는 자기 소유이면 2년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1번. 행정명령 위반의 죄. 우리가 앞에 행정명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걸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금 여러분들 5년 사형 무기 상해가 3년. 죄송합니다. 상해가 넘어가죠. 그죠? 10년.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손상 은닉과 관련해서 사람이 다치게 했을 때 그죠? 가중죄와 관련해서 자 2분의 1 가중하고 5년 5년이었죠. 상해 그 다음에 사망 5년 근데 상해는 무기징역 사망에는 살인이 있었죠. 사형이 있었죠.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10년짜리 일수 우리가 일수가 일자가 10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10년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행정명령 등 위반죄가 3년 그 다음 관리행위 등의 위반죄 자 지시에 불응하는 죄 이거는 2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쭉 방해 거짓 보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관리행위와 관련해서 관리행위는 관리 이 발음이 들어가 있다. 그죠? 2년 이렇게 기억하시고 양벌 규정은 뭐냐면 양자를 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A 법인의 A 회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직원 B가 이러한 위반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럼 얘도 처벌하면서 법인도 처벌하겠다 이 말이죠. 그럼 법인을 감옥에 가둘 수는 없으니까 벌금형 정도를 때리겠다 이 말이죠. 근데 넷째 줄에 있는 것처럼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은 여기서 사업주를 말합니다. 사업주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주의를 다 기울였어요. 그러면 괜찮다 이 말이죠. 다음 이제 지금까지 나오는 게 형벌이에요. 형법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겁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빨간 줄이 안 끄이는 거예요.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500이 가장 세고 400은 한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자 40조 1항 5호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사망은 자 300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200. 그 다음에 과태료의 최소한이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그리고 지문에 나올 수 있으면 과태료의 최소한은 100만 원이다. 그럼 틀립니다. 그래서 특히 10만 원은 흡연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담배 피울 때. 전 담배를 안 피웁니다만 10 발음 나죠. 그죠? 이렇게라도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 등이 부과징수합니다. 이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음 페이지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점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들보다는. 여기 그리고 뒤에 보시면 실전 문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실전 문제를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